전체적인 시장은 사실 경제 지표를 좀 확인하고 가자라는 심리 속에 관망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 뜨거운 종목들 이렇게 뜨거운 감자 통해서 확인해 봤습니다. 앞서 이야기해드렸다시피 인터파크도 오르고요. 두산중공업도 강하게 올라주고 있는데 이 종목을 같이 다뤄봤던 분이 있죠. 김진만 팀장과 함께 오늘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막 왜 두산중공업 사라고 안 했어요 했더니 했다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방송에서 이야기 했었네요. 저희가 기억을 못했던 건데 오늘은 또 통신 장비주들이 급등세를 보여주면서 이거 뭐지? 순환매가 이뤄지는 건가? 아니면은 이번에는 정말 무언가 통신 장비주의 체질을 바꿀 만한 또 강한 뉴스가 나온 건가 궁금하더라고요. 오늘 상승 배경 무엇으로 보시는지요? 네, 아무래도 이제 오늘 또 5G 장비주가 전체적으로 좀 순풍을 불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일단은 시장의 주목을 받을 것 같은 이제 뉴스가 하나 터짐으로 인해서 일단은 시장 주목도가 한번 끌게 됐고, 요게 이제 조금 이제 실적으로 바탕되는 계약 공시가 나오게 된다면 조금 더 이런 이제 상승감이 유지되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먼저 가장 큰 이유는 주파수 할당 조건에 대해서 이제 5G 선장 점검을 이제 과기정통부에서 조달청에 용역 발주를 넣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요게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5G 체제가 잘 갖춰져 있는지 통신사의 이제 정부에서 이제 점검을 나와서 이제 실제로 잘 안 된 부분이 있으면은 좀 이제 벌도 주고 이제 벌점도 주고 그다음에 주파수가 할당된 부분에 있어서 일부 회수하는 그런 이제 절차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만약에 지금 이제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은 지금부터 11월까지 좀 여유 기간이 있기 때문에 5G 종목군에 대해서 조금 일부 추가적인 계약 공시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으로 일단 시장 주목도를 끌게 된 것 같습니다. 일단은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기존의 5G가 너무 안 좋았던 이유가 지금 뒤에서부터 계속 이제 인프라 구축 관련해서 밀리고 있습니다. 5G 언제 되냐라고 한 지가 벌써 2년이 넘었습니다. 한국이 최초로 5G를 하겠다고 말한 거는 한 2년 됐는데 실제로 지금 5G에 대해서 서울만 조금만 벗어나도 잘 안 터지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진짜 5G라고 하는 28GHz짜리 5G는 아직 터지지도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5G가 너무 안 좋았던 가중에 이제 좀 순풍이 돌 만한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 이 시장 주목을 한번 끌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오늘 보니까 뉴스가요. 바이든 미 대통령이 1,900조 원 인프라 법안을 단독 처리도 불사하고 있다. 그러니까 딱 시간을 줬대. 이 기한 내에 무조건 나는 처리를 하겠다라면서 인프라주를 보자라는 이야기도 있던데 그동안 우리 건설기계주들은 많이 올랐잖아요. 안간 인프라가 5G일 텐데 혹시 이런 통신장비주들 바이든 대통령의 그 정보 정책 하에 또 한 번 주목을 받을 수는 없을까요? 네, 주목을 받을 수 있고요. 한미 정상회담에서 일부 이제 회의됐던 내용이 이제 5G와 6G에 대해서 이제 한미가 좀 협업을 같이 하자 그런 이제 협의로 같이 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 당연히 인프라 구축 안에 이제 5G 섹터에 대해서 조금 더 인프라 구축으로 투자를 많이 하겠다라는 법안도 당연히 있을 거고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나오는 자율주행이나 메타버스, 기타 이제 좀 특별한 이제 신기술에는 당연히 5G가 접목이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지금 이제 28GHz는 어느 정도 이제 진행이 되고는 있는데 워낙 이제 5G 같은 경우에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통신사 같은 경우에는 정부와 서로 보조금을 얼마나 주느냐 지금 서로 이제 기싸움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이제 슬슬 이제 좀 시기가 와닿는 그런 기분이 드는 것 같습니다. 저는 통신장비주 이야기를 하면 저 역시도 하나의 책임감을 느끼고 아픈 손가락 중에 하나예요. 지난해에도 그렇고 지지난해에도 그렇고 통신장비주에 대해서 분명히 기회가 올 것이다. 이렇게 끝나지 않을 것이다. 해야만 하는 통신장비주들의 그런 발주라던가 뭔가 투자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러한 기대와는 다르게 너무나 안 갔거든요. 심지어 지금 구간에서는 더 이상 이 통신장비주에 물을 탈래도 단가를 낮출래도 낮출 수가 없어라고 두 손 두 발 다 드신 투자자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이번 오늘의 상승을 보면서 김진만 팀장은 좀 이게 추세로 전환될 거로 보시는지 아니면은 단기간의 상승에 또 한번 그치게 될 것인지 그냥 솔직하게 여쭤보고 싶어요. 네, 저도 좀 책임을 통감하는 게 저도 이제 이렇게 5G가 뒤로 딜레이 될 줄은 사실 좀 저도 좀 책임을 통감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2, 3분기 때 슬슬 이제 발주가
늘어나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시장을 주목받는 거기 때문에 뭐 당연히 조정이 더 있을 수도 있다고는 생각은 되는데요. 조금 이제 보수적으로 보셔야 될 게 5G 섹터에 대해서는 기대감만으로 따지기에는 너무 많이 기대감으로 오른 적이 있기 때문에 이전 전과 때문에 위에 매물대가 너무 많습니다. 특히 이제 뭐 주요 종목인 KMW나 뭐 HFR, 에이스테크 같은 경우에 윗매물대가 소화하기 너무 힘든 지금 구간에 들어섰기 때문에 실제로 정말 2분기 영업이익이 좋아지거나 3분기 영업이익이 좋아지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이런 기세를 유지하기는 조금 힘들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sek터 자체가 바닥이기에 지금 가격대는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걸로 보입니다. 네, 그럼 하나씩 그 안에서의 종목을 좀 점검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에이스테크인데 에이스테크 하면 또 글로벌형 안테나 수주라는 강한 모멘텀을 갖고 있잖아요. 이 수주 현황은 어떠한지 에이스테크에 대한 현 상황을 한번 점검해 볼까요? 네, 먼저 에이스테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지금 계속 원픽으로 꼽았던 게 에이스테크인데 아무래도 이제 해외 단독 수주가 가능한 몇 개 안 되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뭐 이제 그 안테나 쪽으로 해서는 이제 글로벌 4위 정도에 해당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뭐 AT&T, 뭐 버라이즌 등 유수의 기업들과 이제 계약을 맺은 이력이 있습니다. 에이스테크 같은 경우 이제 최근에 글로벌 이제 무선 통신 장비가 800억에 달하는 신규 계약까지 체결을 했고요. 지금 이제 조금 뭐 가격 전체적으로 5G가 너무 많이 밀린 상황이라서 이런 이제 수주 상황에도 뭐 주가는 사실 크게 부양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자리가 지금 좋기 때문에 기술력이 있는 종목을 보거나 아니면 영업이익이 잘 나는 종목 두 가지를 이제 나눠서 구분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에이스테크는 그 중에 이제 기술력도 좋고 영업이익도 어느 정도 기대가 되는 그런 종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기술력도 있고 실적으로도 보여줄 수 있는 회사다. 그럼 지금 가격에서 손실이 크더라도 섣불리 매도하고 버리기가 아쉬울 것 같은데요. 여기서는 전략을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먼저 이제 기존의 보유자분들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만약에 이제 한 2만 원 중반대 요 라인에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다면은 요 밑에 매물대 지금 15,000원 전후로 해서 이제 추가 매수를 통해서 평균 단가를 이제 2만 원 초반대 혹은 1만 원 후반대로 맞춰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에이스테크는 또 오를 때 화끈하게 오릅니다. 정말 많이 오르는 모습을 보이는데 아무래도 기술력이 뛰어나고 영업이익이 어느 정도 바탕이 되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 보유자분들께서는 지금 구간대에서 추가 매수를 통해서 평균 단가를 낮추는 걸 추천드리고요. 신규 자리로는 한 15,000원 전후에서 신규 매수한다면 당장은 오르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3분기 이상 넘어갔을 때는 2만 원, 3만 원짜리까지 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에이스테크 15,000원 선에서는 추가 매수가 가능하신 분들이라면 매수 혹은 또 뭐 신규 접근도 가능할까요? 네, 신규 맞습니다. 접근도 가능하고 목표 주가 3만 원, 손절가는 12,000원 제시했고요. 통신 장비주 이야기하면서 이 종목 빠지면 또 아쉽죠. KMW입니다. 1분기에 실적 하회했어요. 계속해서 코로나19 때문에 이런 통신 장비 업체들은 속도가 나지 않아서 예상보다 실적이 안 좋게 나온 경우가 많았던 것 같거든요. KMW는 어떤가요? 네, KMW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1분기 실적이 어닝 쇼크 그 이상급이었었는데요. 네. 아무래도 기존에 예상되었던 뭐 계약 부분이 모두 이제 불발이 되면서 컨센서스가 기존에 워낙 고평가돼 있기도 했고요. 그거를 낮춘 부분에 있어도 더 안 좋게 나온 까닭에 지금 상대적으로 조금 많이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매출이 전년 동기 90% 가까이 하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주가는 좀 곤두박질 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당연히 5G 장비주에서 KMW를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는 상황이지만 워낙 매물대도 두껍기 때문에 뭐 사실 6만 원, 7만 원대를 넘어가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업이익이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오히려 더 가벼운 종목군을 좀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런 전반적인 5G에 대한 순풍이 불고 어느 정도 계약 공시가 뜬다면 이제 KMW가 그때 다시 대장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전망과 함께 조금 KMW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입장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신규 매수하시는 분들께서는 이제 52,000원 전후로 해서 좀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마찬가지로 만약에 위쪽에 매물대에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같은 매수가에서 좀 추가 매수를 통해서 2, 3분기 때 뭐 반등을 꾀할 때 그때 한번 탈출을 하시는 그런 전략을 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손절가는 신규 매수자 입장에서만 48,000원으로 잡아놓겠습니다.
KMW 목표 주가 7만 원, 손절가 48,000원인데 앞서 이야기해 주셨던 에이스테크랑은 살짝 톤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 투자자분들도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세 번째로는 HFR입니다. HFR 최근 미국향 수주 내용 보면서 타격이 심했던 주주분들을 위한 대응 전략도 전해드리죠. 네, HFR은 이제 계속 아이스테크나 KMW보다 조금 더 낮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아무래도 최근 그 인접 수주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최근에 수주한 것만 거의 600억, 700억 가까이 되는데 요거는 이제 연매출의 40% 이상이 되는 그런 수주로 볼 수가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국내 매출에 있어서는 워낙 이제 뭐 5G 섹터보다는 뭐 LTE 쪽에서도 워낙 매출이 잘 나오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이전 종목에 비해서는 조금 더 낮다. 이제 뭐 당연히 이제 5G 종목이기 때문에 뭐 영업이익이나 매출액은 당연히 좋지 않은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하나 더 지켜볼 수가 있는 게 이제 HFR이 이제 작년에 인수했던 회사가 이제 최근에 메타버스 관련주로 한번 부각을 받기 시작하면서 추가적인 계약 공시가 이어질 수도 있다. 그런 기대감에 조금 더 타 종목군에 비해서는 섹터가 하나 정도 더 겹칠 수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괜찮은 종목입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다루고 있는 종목군들은 다 5G 장비주 안에서 조금 더 알짜 혹은 이제 기술력이 뛰어난 종목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HFR 주가 전략을 말씀드리면은 이제 계속 똑같이 기존 주주분들께서는 21,500원 전후로해서 추가 매수를 통해서 이제 한번 탈출을 노리는 그런 전략을 짜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신규 매수자분들도 21,500원대에는 이 정도 가격대면 굉장히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목표가는 25,000원, 손절가는 이제 지지선을 이탈하는 이제 19,000원을 제시드리고 싶습니다. 네, HFR까지 세 가지 대표적인 종목들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그럼 5G 관련주에 대해서 마지막 정리 차원에서 지금 그 내에서 무언가 종목을 눈여겨보시는 분들이 있다면 어떤 종목을 살펴보는 게 좋을지 지금 채팅방에 글이 올라왔다시피 5G는 아직도 매수하기가 겁나요. 이러다가 또 고꾸라질까 봐 무섭습니다라고 글 올려주셨는데 지금 5G에 대한 투자 매력도 그리고 그 안에서 탑픽을 정리해 주실까요? 네, 뭐 이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5G 섹터는 지금 순풍이 낮다고는 하지만 조금 이제 타 종목은 타 섹터에 비해서는 조금 더 매력도가 떨어지는 게 맞고요. 그 이유는 이제 뭐 당연히 유동성 축소도 있고 테이퍼링도 있고 이 두 가지의 문제점이 무엇이냐면 이제 영업이익이 나오지 않는 그런 종목군에 대해서는 이제 공매도 혹은 이제 투자 매력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가 있고요. 이전에 이제 유동성이 풍부할 때는 기대감으로 인해서 오를 수가 있었었는데 지금은 단순 기대감으로 오르기에는 너무 이제 선뜻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손이 나가기 힘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보수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지만 만약에 정말 장기 투자만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종목군에 대해서는 매력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정말 수익이나 뭐 한 달 이내에 매매를 하시는 분들께서는 조금 이제 손을 선뜻 안 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탑픽을 여쭤보려고 했는데요. 지금 이 전체적인 5G에 대한 톤을 들어봤을 때 탑픽을 꼽는 게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어때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 가지 종목에 대해서는 타 종목군에 비해서 조금 월등한 월등해요? 월등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저는 이제 탑픽으로 꼽을 수 있는 건 서진 시스템입니다. 5G 섹터 대부분 영업이익이 컨센서스 하회 혹은 이제 전년 동기 50% 이상 하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이제 뭐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에 영업이익도 작년 동기 굉장히 많이 오른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네. 뭐 삼성향이 굉장히 짙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수주를 따낸다고 하면 주가 부양이 굉장히 많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삼성전자가 5G 수주를 따낸다고 해서 KMW나 에이스테키 등 기타 이제 장비주가 수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 또한 장비주의 하나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수주를 받으면 다른 쪽의 파이가 줄어든다고 좀 표현을 하고 싶고요. 삼성전자 향이 짙은 이제 장비주기 때문에 조금 더 대장에 좀 뒤에 갇히고 있는 그런 종목군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안에서 그래도 월등히 매력을 갖고 있는 모멘텀을 갖고 있는 서진 시스템 이야기해 주셨어요. 한번 통신장비주 내에서 이 종목 눈여겨보시기 바라겠고요. 김진만 팀장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